자, 안녕하세요. 13장입니다. 성공을 위한 적절한 직종의 선택. 이전 걸 잠깐 정리해 보면은 이 세상에 큰 사람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그 큰 우주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우주 사람은 그것을 생산해내서 나에게 준다. 이게 제 1법칙이고, 그러려면 나는 영상을 정확히 그려야 되고 그것을 이미 받는다고 하는 감사의 느낌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신념을 가져야 된다. 그러려면 의지를 두 가지 사용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해야 된다. 그 행동한 내용이 두 가지가 지금 여기서 당신이 하는 그 일을 그대로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13장입니다. 직종을 어떻게 선택할까? 많은 사람이 직종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성공은 그 사업에 요구되는 능력의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 어떤 사업을 성공하고 어떤 사업을 실패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업에 필요한 능력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달려있다. 성공 여부가. 좋은 음악적 재능이 없으면 음악교사로 성공할 수 없고 특별한 기술, 기계 기술이 없으면 기계업종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장사에 대한 요령과 감각이 없는 사람은 상업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직업에 요구되는 숙련된 기술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음악가가 음악을 너무 잘해. 악기를 너무 잘 다뤄. 그 악기를 너무 잘 다루는 그 기술이 부자가 된다고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당연한 거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음악가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훌륭한 기술을 가진 목수나 대장장이 중에서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난 상인들도 실패한다. 여러 능력들은 연장이다. 좋은 연장을 갖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목수가 좋은 망치를 갖는 게 중요하지만 그 연장들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망치로 못을 안 받고 자꾸 딴짓을 하면은 제대로 못 쓰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날이 잘 드는 톱 직각자 대패를 가지고 멋진 가구 한 점을 만들었다. 다른 사람 역시 같은 연장을 갖고 그와 똑같은 가구를 따라 만들었다. 그러나 그가 만든 가구는 전혀 멋지지 않았다. 좋은 연장을 성공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가진 여러 정신적 능력은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연장이다. 정신적 능력이 숙련된 정신적 연장으로 사업을 한다면 성공하기가 더욱 쉬워진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강점을 사용해 업종을 선택하고 그 최적의 직종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거기에도 제한이 있다. 타고난 기술에 한해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기술을 타고났다고 해서 꼭 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직업을 가져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 직업에 맞는 재능이 없다면 개발시키면 된다. 목수가 됐는데 내가 목수에 어떤 재능이 없어. 그럼 개발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타고난 연장만 사용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일을 해 나가면서 연장을 개발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잘 개발시킨 재능을 이미 갖고 있다면 그 직종에서 성공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직종을 막론하고 성공할 가능성은 있다. 아무리 초보 상태의 재능이라도 개발할 수 있고 누구나 매우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모든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재능이 있답니다. 작은 양이라도. 그리고 그것을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직종이든 부자가 될 수 있다. 최적의 직종에 종사하면 가장 쉽게 부자가 될 것이다. 당신이 재능이 있고 뭐가 된다면 자기에게 맞는 최적의 직종에 종사하면 빨리 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가장 만족스러운 부자가 될 것이다. 내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노래와 관련된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그 일을 해서 결국 부자가 된다면 아주 만족한 부자가 될 수 있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삶이다.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죠.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삶이랍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는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제로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삶은 불만스럽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나는 거기에 능력이 없어, 재능이 없어, 뭐 환경이 안 돼, 이런 거 필요 없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면은 당연히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은 자신 내부에 그 일을 할 힘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욕구는 힘의 표현이다. 음악 연주의 욕구는 표현과 개발을 찾는 힘이다. 기계장치 발명의 욕구 역시 표현과 개발을 찾는 힘이다. 개발되었든 미개발되었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힘이 없는 곳에는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도 전혀 없다.
당신이 뭔가 하고자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재능, 능력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면 그것을 할 힘이 강함으로 개발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만족한 부자가 되니까. 그리고 삶이란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삶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지만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해, 이런 얘기예요. 동등한 욕구가 여러 가지 있다면 가장 많이 개발된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빨리 되겠죠. 그러나 특별한 직종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느낀다면 그 일을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재능이 있는 직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그거를 먼저 해서 성공하고 부자 된 다음에 최종 목표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그 중에 제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알먹고 즐거운 직종을 선택하는 것은 권리이자 특권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의무는 없다. 자신의 목표에 이르는 수단일 경우만 제외하고 그 일을 해서도 안 됐다. 수단이면 하기 싫은 일이라도 의무적으로 잠깐 해라, 이런 거예요. 과거의 실수로 원치 않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얼마 동안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실수로 선택했으니까 바로 바꾸어, 때려쳐,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당분간 해라. 그러나 원하는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한다면 현재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다. 그전에는 희망이 없이 일했잖아요. 의무적으로. 근데 원하는 일을 다시 이걸 하다 보면 하게 될 거야 라는 게 희망이 생기니까 현재 일도 즐겁게 된다는 거죠. 자신에게 적합한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성급하게 다른 일을 하려고 행동하지 말라. 이분은 성급하고 생각지 않은 충동적인 일을 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직경이나 환경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점진적 확대이다. 기회가 나타났는데 몸을 사리다가는 그것을 놓치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갑작스럽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점진적으로 확대되다가 갑자기 기회가 나타났어. 근데 몸을 사리다가는 기회를 놓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가에 대한 의심이 든다면 갑작스러운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 창조적 측면 앞에서는 급히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경쟁적인 측면 앞에서는 이 시간 지나면 누군가가 잡아채가니까 빨리 가야 된다. 조급하다. 서둘러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창조적인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언제든지 기회는 나타나고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쟁적 마인드로부터 벗어나면 행동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밀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에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 한 자리가 채워지면 또 다른 더 나은 자리가 잠시 뒤에 열릴 것이다. 조바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은 충분하다. 의심이 들면 기다려라. 영상을 떠올리는 시간으로 돌아가 신념과 목적의식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의심과 불확실함의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키워라. 두렵고 불확실하고 막 의심이 들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불안하고 막 미치겠잖아요. 그럼 감사의 기도를 하면 됩니다. 원하는 것의 영상을 이틀 정도 떠올리고 자신이 받게 될 것에 대해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틀 정도 이틀 정도 하루로 조금 모자란가 봐요. 3일은 너무 길고. 그러면 조물주에게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행동할 때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신념과 목적 의식에 의해 마음에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신념과 목적 의식을 가지면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어찌 보면 신이고 어찌 보면 초월적 힘이고 이 우주에 있는 생각하는 물질이라는 거죠. 실수는 행동을 서두르거나 두려움, 의심을 동반하는 행동 혹은 모두에게 진보를 가져다주는 방향이 아닌 옳지 못한 동기에 의해 행동할 때 생긴다. 이럴 때 실수 생기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라. 특정한 방법으로 계속 움직이면 내게 다가오는 기회의 숫자는 늘어난다. 특정한 방법으로 하면 기회가 계속 늘어난답니다. 신념과 목적의식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하고 경건한 감사의 마음으로 초월적 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매일 완벽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러나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서둘러 행동하지 말라. 서두르기 시작하는 순간 창조자가 되기를 멈추고 경쟁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다시 후퇴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하면 서둘러지게 되는 거고 창조하면 서두를 필요가 없다.
서두른다고 느낄 때 거기서 멈춰야 한다. 원하는 영상에 주의를 집중하고 얻게 될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라. 감사의 연습을 하면 틀림없이 신념을 강화시키고 목적의식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서두른다는 느낌이 들면 거기서 탁 멈추고 영상을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